파라카운트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도 2020년도도 참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월요일 시장, 우리 코스피는 0.23%, 그리고 코스닥은 0.67%, 코스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종가상으로는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모습, 오늘 같은 경우 이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삼성전자도 오늘 0.68% 시간의 하락, 또 SK하이닉스도 0.86% 하락, LG화학 0.37%,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다 이렇게 시간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 선물 지수, 오랜만에 이 미 야간 선물 지수인 이 S&P 선물 지수가 2%대,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1.45%,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영국의 이 전염병, 이 변종과 관련된, 그래서 영국에 이제는 봉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가장 큰 역할은 아닌지, 또 미국의 신규 부양책 소식 또한 우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시장에서 더 이상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당장 이 뉴욕 증시가 내일 장이 마감하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으며, 하락했다면 하락한 그 주된 요인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꼭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1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아랫꼬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 장 후반에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지금 이렇게 연달아 4번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내일 또 주가가 빠진다고 또 오후 되면 끌어올리겠지,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게, 시장이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했을 땐 그것을 꼭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학습 효과에 또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금요일날 많은 종목들 정리를 하고 좀 현금화를 시키고 두 종목을 홀딩한 채 넘어왔었습니다. 이 DY 파워 좀 찬찬히 추세를 좀 먹으려는 그런 접근을 하였었는데, 오늘 상당히 급등주에 비해선 변동폭이 큰 건 아니지만 위로 5% 아래로 4%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였고, 또 기존에 보유했던 이 한올 바이오파마 일단 2.31%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0.63%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DB하이텍은 오늘 신규로 매수를 하였는데 0.8% 수익 중인데 시간에서 또 이렇게 빠졌죠. 0.55%. 크게 재미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도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좀 시켜놔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상황인데, 시장의 모습, 이 새로운 또 이 전염병 변종과 관련된 또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더 이상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스윙 투자라는 것이 일봉 차트를 추세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봉 차트상에 이런 한마디 추세, 이렇게 이런 추세를 먹는 것이 며칠 동안 보유해서 스윙 투자인데, 결국 일봉 차트상의 이런 추세 먹는 매매 방법이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스윙 투자에 관심 있고 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차트를 빼놓고 종목을 선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봉 차트상에서 저점을 만드는 라인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어디가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런 쌍바닥 패턴이던 아니면 이렇게 저점을 만드는 지점에서 상승했을 때 거기가 이젠 스윙 투자의 매수 출발 지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르다가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지점들,
이러한 지점들도 뭐 전고점이 됐던 아니면 이평선에 특정 이평선에 저항이 됐던 그런 것들을 알아야 스윙 투자로서 이 한마디를 먹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윙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상의 이런 추세를 읽고 저점과 또 매도할 수 있는 고점을 계속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윙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한 이해가 일봉 차트상에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단타 매매도 분명히 이와 연계돼서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단타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가 단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타도 두 가지가 있죠. 스캘핑. 매수한 지 뭐 짧게는 수십 초, 뭐 길게는 수분 동안 보유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뭐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짧게 한마디씩 끊어먹는 이런 스캘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수료 띄고 0. 몇 프로만 수익 나면은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매매. 그런 것들이 있는 단타의 하나의 또 형태가 되면은 또 다른 형태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그렇죠? 하루에 뭐 오전에 매수해서 쭉 갖고 가서 뭐 점심 때든 오후에 매도를 하는 스캘핑보다는 보다 긴 시간 들고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공통점이지만 얼마만큼 이 종목을 들고 가느냐. 그래서 스캘핑 같은 경우는 굳이 추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봉상에서 오르는 이때 따라 들어가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데이 트레이딩은 분명히 일봉상에서 우리가 스윙 투자라고 부르는 이런 추세를 먹는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일봉의 추세를 읽는 것처럼 분봉에도 똑같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해야 데이 트레이딩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의 속성 강조드리는 것이 이 일봉 차트를 그리고 이 분봉 차트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 무슨 소리냐? 일봉은 캔들 하나가 하루고 분봉은 캔들 하나가 뭐 각 분봉 1, 3, 50, 15분봉 각 분봉마다 그것이 다른데 왜 일봉과 분봉을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일봉에서는 캔들 하나가 하루고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분봉에서는 예를 들어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캔들 하나가 3분봉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서 또 이 하루 동안에 추세가 만들어지죠. 결국 추세라는 것은 일봉이든 분봉이든 어떤 저점을 만들고 또는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추세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스윙 투자를 어느 정도 차트를 분석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 분봉상에서 들고 와서도 우리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통한 이 데이 트레이딩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는 또 이렇게 단타가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LB 세미콘 같은 경우 오늘 참 이쁘게 자리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상승 뒤에 밀렸다가 21선을 밀렸지만 30일 이평선 이렇게 지지하고 이제 양봉이 단봉이 나오면서 전고점들을 이제는 다 돌파하는 그런 9%짜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도 일봉에선 하나의 캔들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일봉상에선 이렇게 여러 날의 추세를 볼 수 있지만 분봉상에서는 오늘 단 하루만 해도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3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3분봉 22평선을 추세를 만들면서 유지를 해주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 그렇죠. 이것을 분봉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색 라인이 지금 3분봉 22평선이지만 일봉상의 21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추세가 아주 예쁘게 보이고 어디에서 21 이평선
우리 일봉상에 21선 눌림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21선 눌림목이 이 분봉상에서도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일봉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똑같이 분봉에 들어와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꼭 스윙이 아니더라. 지수가 불안정할 때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트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런 추세, 지지, 저항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OCI란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 지금 어제 도지형으로 한번 쉬어주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1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봉인데 이것도 뭐 전업 투자자분들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1분봉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것도 1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검은색 라인이 20일 이평선이다. 그렇죠? 지금은 일봉의 20선이지만은 일봉의 22평선 이러면은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거죠. 이 캔들 하나가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이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을 했을 때 일봉 차트 수익 매매를 할 때 추세를 읽고 매매를 하는 것처럼 분봉의 추세를 읽고 어디 이평선들이 어디서 이렇게 따박따박 지지가 나오는지 일봉상의 20일 눌림목 21선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것처럼 분봉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추세를 만들면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쭉 올라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 뭐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는 종목 이건 접근하면 안 되겠죠. 추세가 죽은 종목 있잖아요. 우리 일봉에서도 역배열 매매하지 말아야 되듯이 분봉에서도 역배열은 매매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의 공통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추세를 먹는 이런 스윙 투자와 분봉에서 추세를 먹는 데이 트레이딩 결국 일봉 차트를 활용하느냐 각 분봉 차트를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평선을 잘 타고 가고 그렇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추세 이런 것을 차트를 일봉과 분봉을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추세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본다면은 일봉상에서 장이 좋을 땐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해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장이 불안한데 특정 종목만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그 분봉의 추세를 잘라 먹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차트를 공부를 할 때는 뭐 일봉 차트 따로 공부를 하고 분봉 차트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 결국 차트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일봉 차트는 더 길 것이고 캔들 하나가 하루니까 분봉 차트는 그보다 더 훨씬 짧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일봉 차트의 스윙 투자든 분봉에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단타 매매든 그것을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스스로가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여러 종목을 장이 마감하고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갖고 그것이 곧 나의 차트를 분석하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는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위치, 이러한 분봉의 모습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